네, 지난주 여야 지도부의 사자회담 타결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냈는데요.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연이은 돌출 발언으로 또다시 여야 대치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왜 이런 돌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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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 좀 아무는 상처에 소금 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또 미리 좀 다른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여기에 나와서 요 시간대는 아닙니다만은 북한 정변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신 있게 아는 전문가도 조직도 기관도 없다.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마다 추측, 추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막상 구체적인 사실이 북한 말하자면 중앙TV라든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나오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또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이게 또 되면 또 이렇게 발휘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백두혈통이 어떻다, 차마 고모부니까 내칠 수 있느냐, 아니 처형했다, 지금도 연금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했다, 호위사령부가 주도했다. 그때마다 매일 어떻게 보면은 주식 가격 올라가면은 이건 이러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듯이 매일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헷갈리고 오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게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어찌 보면 호기심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문제는 우리들한테 그 곧장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정변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할 때 이 대북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산 교훈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논란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문제는 아예 안 들리고 여의도에서는 저렇게 엉뚱한 발언을 가지고 좀 그나마 진정되려는 마음을 또 뒤집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들이 돌출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게 그 민주당 내 또는 야권 내에 굉장히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예를 들면은 장하나 의원 한 분이다, 양승조 최고위원 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후에 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은 무려 21명이고 그러니까 저거를 무슨 뭐 일부 의원이 그렇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건 당론하고 관련 없다가 아니라 야권 내에는 반드시 저런 그룹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비토 그룹, 비토 세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정치개혁 특위도 지금 뭐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특위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시점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무슨 원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비토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를 끌고 나가는 그 당의 공식적 리더들은 여당과 야당과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특위, 즉 국정원 개혁 특위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시키려서 이제 그 신발끈을 막 매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소위 뭐 이렇게 판을 얹다고 할까,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해야 될까, 이런 발언들이 그냥 뭐 우후죽순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지금 여야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념적으로든지 정책 노선상으로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비토 세력의 중심은 누구로 보시는 겁니까? 뭐 친노로 보시는 겁니까? 친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기적으로도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형적인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강하게 일단 내뱉어놓고 그 뒤에 따라오서 또 멘트를 하면 조금 낮게 멘트를 하면 뭐 정당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전형적인 그 좌측에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가 축구 같으면 축구 주장을 정확히 해서
센터포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미들필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될 때는 그게 치고 빠지기가 되는데 아하. 그런 통제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비토적인 그 흐름 속에서 그쪽 세력의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을 발언을 보면은 거의 뭐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만 안 했지 너무 수위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책 출간하는 내용도 보면은 좀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뭐 대선 불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엇비슷한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양승조 의원이나 아니면은 장하나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문재인 의원의 그런 여파에 다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 그 말씀인데, 뭐 제가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친노가 이런 그 큰 어떤 비토적인 분위기 속의 중심에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사실은 산발적으로 움직이던 문재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권 도전 의사까지 펴고 책을 출판하면서 정부에 대한 각을 반드시 세우고 있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 의원이 뭐 지시를 했다든가 그건 아니지만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비토적인 분위기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 이 양승조 의원부터 먼저 보실까요? 장하나 의원 먼저 보실까요? 장하나. 네, 장하나 의원의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 대통령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내년 6월 4일 날 보궐선거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장하나 의원은 이 전국구 초선 의원입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는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지역구 선출도 있지만 뭐 대단히 미안하지만 경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랑 비교가 안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정부 본회의 질문조차도 거의 못해요. 지역구 출신들 때문에. 이제 30대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죄를 하고 사퇴하면서 내년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고까지 한 주장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위기를 대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혼자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걸 뭐 판단 못할 만큼 날짜까지 그럼 박제를 못했을 텐데 할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이 말이 또 앞뒤가 안 맞냐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요 각 정당마다 4개월이나 반년 전에 후보도 확정해야 됩니다. 굳이 이 스케줄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신 물러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개인 여성 초선 의원이 30대 의원이 그냥 덜컥 한 얘기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어떤 흐름을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일부의 흐름이라도 대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당 일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정당이 조폭하고 갔다든가 공무원 사회처럼 위계 질서가 분명해서 위에서 시키는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론. 우리 회사는 어떻다라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도. 여기서 불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불복을 넘어서서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라고 한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그 정당은 내부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정당이라고 봐야 되고 부분끼리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고 사퇴하라는 건 논리적인 주장으로서는 가능할지 혹시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국정원장 해임 건의안도 내고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라 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혹 모르겠어요. 더 문제는 양승조 의원의 발언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 이분은 삼선 의원의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니까 친노도 아닌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출로서 뽑힌 최고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최고 지도부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비극을 얘기하면서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할 것이다 한데 이 말은 굉장히 참 이게 더 심한 것 개인적으로 보나 헌정사로 보나 참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말을 봤을 때 느끼는 심정은 아무리 독재자였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총상으로 죽는 비극을 그건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예를 들면 독선적이라든지 소통이 안 된다니까지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두 부모를 총탄에 잃고 자기도 테러를 받은 사람한테 이런 말 아니고도 예. 국민적 메시지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수십 년 외국에서 어쩔 수 없는 망명 생활을 한 그 후손 보고 당신도 잘못하면 그런 전철 밟으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암으로 투병하다 죽은 사람의 아들 보고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할 거라고 한다는 말이 그게 그렇죠. 어떻게 그 덕담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섬뜩하죠. 우리나라적 언어로는 그거는 비난을 넘어서 저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예. 이렇게 한다는 국민의 경고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국민 중에 일부가 그런 지적을 하거나 말하자면 뭐 술김에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국민적 경고를 했다 소리는 저도 사람을 아주 안 만나고 다니는 거라는데 그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또 하나는 예. 유신 체제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있는 거는 다 알고 그래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과도 많고 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네. 유신 체제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과 유신 체제가 같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무슨 뭐 경호실장이 차지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을 서울법대 교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죽이기를 했습니까? 네. 언론에 재갈을 묻히고 중앙정보부가 언론사에 파견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독선적이고 불통이 안 된다 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가 아무리 독재였다 하더라도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그거는 견강부에 어느 쪽으로든 해도 논란이 많다 그런 얘기죠. 예. 하물며 유신 체제에 또 공을 내세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겠죠. 예. 저는 그거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달리 얘기를 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하는 거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예.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 정도는 좀 답답하다. 근데 반대로 예. 이분이 손학규 의원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는 어떤 흐름이 있구나. 예. 조직적으로 하든 뭐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예. 어떤 정서가 저런 정서가 있구나. 그 정서는 그리고 예. 김한길 대표의 정서하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 국회 특위가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듯이 예. 이상한 발언을 해서 궤도 탈선을 자꾸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뭐 제명안도 내고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저는 예. 새누리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야당을 이렇게 자극시킬 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독선적 또는 불통 이미지를 심어준 책임도 있을 것이고 네. 예. 기타 등등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누구든지 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옳은 얘기일 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자, 이와 같은 민주당의 하고 상대를 해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김한길 대표 체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민주당 전체는 뭐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분하고 같이 계속 파트너를 삼아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새롭게 봐야 될 것인지. 근데 이때 예. 새누리당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점 하나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자, 양승조 최고위원이 말한 것하고 장하나 의원이 발언한 것이 순전히 한글만으로 볼 때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속감인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하면서 그 발언의 부당성, 비역사성, 몰이성성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 건 좋지만 남의 정당 보고서 그걸 그렇다고 제명을 하라. 또는 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윤리라는 말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그렇지 않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달리 지혜롭게 민주당을 공격할 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약간 보면은 좀 확대하자면은
피장파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예. 있어요. 너무 이게 좀 도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발언한 사람 다 윤리위원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남의 당 보고 제명하라 말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막말한 것이 10개면 새누리당도 하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저 사람 제명하라 하고 그때마다 윤리위원회 제시되면은 네. 국회라는 정치는 그렇게 윤리적인 잣대는 마지막에 적용하고 예. 국민이 판단하도록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토론을 해가 뭐 가는 장이지 예. 그저 법정화하듯이 무고보고 판단하고 결정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항상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